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우리 같이 공부할 텐데, 미래 세대의 보화. 예. 소 제목은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이거 아직 안 꺼냈나? 혹시 목사님?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주니라. 이전에는 천국 그 말씀 시리즈를 무슨 사경이나 또는 성경 공부 때 이렇게 이제 대할 때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갈 천국 또는 우리의 이제 영원히 가서 살 그 곳을 생각하고 그게 너무 귀하니까 천국에 대하여 발견하고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위하여 투자한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마치 천국을 사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그 마음. 뭘 위해서 우리가 소유를 다 팔 정도로 또 뭘 위해서 우리 목숨을 다 바칠 정도로 헌신할 것인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는 거죠. 천국이 죽어서 가는 나라뿐만 아니고 또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나라이기도 한데 그 천국의 주인공, 천국을 정말 소유하고 천국을 살아가야 할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좀 은혜가 됩니까? 좀 감이 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것을 우리가 받을 구원 또 구원받은 사람이 가서 살 장소 이런 걸로만 생각을 자꾸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또 영원히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것에 대한 이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은혜가 되라고 제 얘기를 좀 하면요. 제가 처음에 대학 들어갈 때 공대를 갔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님이 회사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구로동에 그 큰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소위 세습을 하라고 저보고 네가 우리 직공들이랑 이 회사 사람들을 앞으로 이제 사장으로 다스리려면 선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무슨 뭐 물건 깎을 때 뭐 이런 걸 알고 좀 도면이들은 볼 줄 알고 이래야 네가 사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뭐 네가 뭐 수학을 잘해서도 아니고 뭐 물리를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일어난 회사를 네가 더 키우고 발전시키려면 그 공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70년대에는요, 하여튼 공부하는 사람은 공대를 가야 돼요. 문과 가면 이제 밥을 좀 잘 못 먹고 좀 배가 고프다는 그런 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그것도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무조건 갔는데, 제가 수의, 뭐 이런 거 잘 못한 물리, 생물 이런 거 화학, 너무너무 싫어하는 과목인데, 아버지가 가라니까 그냥 아버지는 법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그 권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거역했다가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너무나 재미가 없어도 너무 그 있잖아요.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를 이제 그 하늘이 도와주시는데 계속 데모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어느 날 가보면 뭐 경찰들이 쫙 교문 앞에 서 있고 또
그러다가 이제 한 2학년입니까? 3학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광주 사태가 또 터졌어요. 그러니까 막 탱크가 막 학교 앞에 와 있고 막,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하여튼 담을 넘어서 학교를 들어갔지만 공부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 수업은 안 하니까 친구들 만나러 이제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놀으려고. 그러고서는 다시 다른 이제, 학교 뒤에 이제 그 구멍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해가지고 나가서 저 서울역 뭐 이런 데 가서 데모하는 거지, 데모. 처음에는 막 뭐 이 군사정권에 대한 뭐 울분도 있고 뭐 정의로운 마음에서 막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 교련복 있잖아요. 옛날에 아세요? 교련복? 이렇게 그런 거 입고서는 최루탄 막 맞아가지고서는 온몸에서는 막 최루탄 냄새가 팍팍 나는데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저희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내 편이신 것 같다. 내가 공대 공부 진짜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렇게 학교 문을 이렇게 강제로 닫아주시니 근데 그때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학교 운영을 해야 되니까 등록금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논문 같은 걸 이렇게 끄적끄적해서 내면 선생님들이 A를 줘야 불쌍하니까. 학비는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성적이 제일 좋습니다. 1, 2학년 때는 막 A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학교를 다녔는지 몰라요. 그러고서는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서는 하루는 저희 집은요 이 이산 가족 중에서 이산 가족이라 아버님 쪽으로는 이 남한의 친척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다른 한 가정도 없어요. 아버님만 이제 소위 끌려 내려온 거예요. 군대 징집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그다음에 서열이 접니다. 남자로서는. 물론 실질적인 서열은 어머니가 위지만 이제 명목상의 서열은 아버지가 위니까 무릎을 딱 꿇고 가족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가족회의라 봐요. 어머니, 아버님, 저 우리 동생 둘. 그러니까 아버님이랑 저랑만 합의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우리 70년대 초부터 이민 가려고 그랬던 거 아직 유효합니까? 미국 가려고 그러면 유효합니까? 그랬더니 유효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 신청만 하면은 인터뷰하고 비행기 타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갑시다. 그랬더니 네가 웬일이냐 그러는 거야 아버님이. 식구들이 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제가요 이제서야 말씀이지만 저는 공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 대학에 다녔는데 이렇게 교양 과목이나 무슨 뭐 기독교 개론 뭐 이런 거 가르치는 선생님들 들어오면 뭐 영어 반, 독일어 반, 뭐 한국말 뭐 조금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막 침을 튀기면서 교수님들이 하는데 나는 그거는 다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무슨 뭐 역사,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양 과목 중에서 인문계 과목은 제가요 그 학교에서 시험 보면 탑이야, 탑.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도 그 선생님들이 좋으니까 가방을 들어다 드려요. 교수님 제가 가방 들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자네를 기억하지. 자네는 왜 공대에 있나? 저번에 맨날 그러게 자네는 왜 공대에 있나? 자네가 지난번 시험 본 것도 우리 학교 전체에서 이 과목은 딴 건 모르겠지만 제일 잘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자네는 아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교회 계통은 뭐 그리고 이 인문계 계통은요 제가 그렇게 기억이 잘 나요.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했죠. 아버님 아무래도 전공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이 계통에서는 어떻게 졸업하고 회사는 물려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가자.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가지고 다 모든 게 준비됐어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이제 인터뷰도 다 했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돼요. 근데 병무청에서 딱 영장이 날라오더라고요.
학교를 휴학을 했더니, 우리나라의 이 국방 업무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야, 대한민국 무서운 나라구나. 제가 왜냐하면 신체 검사에서 그 갑1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받았거든요. 뭐 아픈 데가 없으니까. 근데요, 그게 미국 가는 날짜랑 거의 같은 달에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제가 군대에 갈까요? 미국에 갈까요? 그런 거예요. 그 아버님이 놀랍게도요, 그때. 너는 군대 가라. 우리는 미국 갈 테니까.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런, 정말 엄청나게 험악한 말씀을 하신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야, 아버지가 이북에서 다 내려오지 않았느냐. 아버지는 처음에, 이제는 뭐 세월이 좋아서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인민군 군대에 착출돼서, 거의 학도병 같이 해서 끌려 내려와서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예수를 오코열이라는 그 서양 선교사 있습니다. 서양 선교사 통해서 예수를 믿고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갈 거냐 아니면 뭐 제3국을 갈 거냐 그 선택하는 게 있었대요. 거기서 대한민국을 선택해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나와서 한국 군대를 또 들어온 거예요. 빨리 명예회복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입니다. 아빠가 그렇게까지 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사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 잘 못할 때예요. 지금은 뭐 세월 다 지났으니까. 그리고 희생자니까. 너 그리고 한국 남자가 군대 안 갔다 와가지고 나중에 평생 할 말이 없다. 미국을 가는 건 가는 거고 군대 가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그러면 나도 네가 미국 같이 따라하면 노동력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 집이 얼마나 생활이 좋아지겠느냐. 그러나 그래도 군대를 가라. 우리가 먼저 가서 닦아놓게. 그래도 다 비행기 타고 그땐 김포에서 가는 거죠. 비행기 타고 가고 저는 논산으로 가가지고 고스란히 병장 될 때까지 복무 다 하고 그러고서는 이민길에 올랐어요. 그러고서는 가보니까 한국보다 미국이 난 거는 그때 당시 뭐 몇 개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도 잘 살았기 때문에 비교적 밥을 굶을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포니가 처음 그 현대에서 나왔을 때 제가 우리 동네에 폰이 있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다 몰고 다니고 미국 가보니까 뭐 똑같이 자가용 있고 뭐 밥 먹고 사는 건 다 비슷비슷해요. 조금 길이 넓고 뭐 이렇게 편안하다는 것 뿐이지. 그런데 제가 이제 친구들 교회 다니면서 친구들 다니는 대학이랑 대학원을 가본 거예요. 미국에. 가서 청강도 해보는 거 영어도 안 들리는데 그냥 뒤에 가서 이렇게 도강이죠, 도강. 한국보다 조금 더 공부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지금은 뭐 한국 대학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오랜만에 가족회의를 소집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중요한 거 할 땐 가족이 다 동의를 해야 돼요. 자, 아버님. 제가 아무래도 그냥 먹고 살려고 미국에 오는 건 너무 처절한 것 같습니다. 뭐하러 제가 미국에 오겠습니까? 공부를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간 게 아니거든요. 살러 간 거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뭐 우리도 바라는 바지. 네가 아직 젊은데 공부를 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님, 이제부터는 무슨 공부를 해라 라고는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전공을 알아서 찾아서 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저도 이제 군대도 갔다고 나이를 먹었으니 학비나 무슨 뭐 생활비 도와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벌어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아버님이 딱 그때 약간 눈물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그 표정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도일아, 내가 그러나 너보러 집안에 돈 벌어 오라고는 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봐. 일하면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찾아 돌아다니다가 제 전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1학년부터 다시 들어갔습니다. 미국 가서. 그래서 제 양력 같은 거 나올 때는 미국 대학 졸업한 걸로 나오면 실제 그러니까. 그래서 가보니까는 집안 꼴이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 남동생이 2년 터울입니다. 우리 신 목사님 잘 아세요. 같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같이 했어요. 바로 옆 학교에서. 우리 동생이 저보다 2년이 어린데 학년은 3년이 아래예요. 제가 일찍 학교를 가서. 그 여동생은 또 4년이 아래인데 5년 학교로는 아래인데요. 이 녀석들이 미국에 먼저 가가지고 가보니까 영어도 잘해요. 젊은 사람들은 2, 3년이면 그냥 하잖아요. 웬만큼은. 그리고 부모님이 저보다도 동생들을 더 의지하네. 아버님, 어머님은 이제 뭐 50 넘어서 이렇게 이민 가셨으니까요. 제가 마음에 그 와신상담이라는 거 아시죠? 마음에 딱 칼을 갈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 무슨 뭐 경쟁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나. 집안의 질서가 무너졌다. 왜냐면 저는 장남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종손입니다. 통일되면 제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를 잘 알아두십시오. 저 의지로 가면 저희가 굉장히 큰 지주였어요. 물론 다 뺏겼겠지만. 그래서 이왕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을 제가 3년에 끝냈어요. 그 대학원에 또 결혼해서 들어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미 한 3년 한 거예요. 석사인데 보통 2년 하는데 일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1년 만에 졸업할 때 같이 했어요. 그러고서는 또 제가 프린스턴에 가서 신학을 한 거예요. 또 가니까는 이거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그냥 여유 있게 공부해가지고서는 집안을 못 세우는 거예요. 전 정말 그런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신대원 제가 2년에 딱 끝낸 거예요. 좀 더 할 수 있었지만. 그러고서는 박사학위를 가서 우리 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가서 딱 갔는데 동시에 제 남동생이랑 저는 프린스턴에서 들어가고 남동생은 예일에서 박사학위를 이 리치먼드의 학교로 또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길거리에서 만난 미국 사람들이 네가 형이냐 얘가 형이냐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르게 생겼는데 미국 사람이 볼 때는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제가 조금 낫거든요. 아니 키가 조금 크다고요. 그래서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공부하고 나가야 되겠다. 근데 뭐가 제일 마음에 걸렸냐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공부할 때 저에게 굉장히 많은 장학금을 주셨어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거 없이 뭐 그런 일 있잖아요. 뭐 기도하는데 뭐 목사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내 얼굴이 많이 떠오르나 봐요. 내가 굉장히 좀 찌질하게 보였나 봐요. 불쌍하게 보였나 봐요. 너무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한 동서는 저를 거의 한 10년 동안을 차값을 대줬어요. 인슈런스 값이라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서 이제 더 이상 이 나이 먹어가지고 안 되겠더라. 빨리빨리 공부하고 내가 무슨 세계적인 대석학이 되겠다고 공부를 하겠냐. 빨리 마치고 사역지로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학부에서부터 박사학위까지 9년 만에 다 끝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 박사학위만 10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나한테 맞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그걸 찾은 거예요. 여러 과목을 다 들어가 봤거든요. 보니까는 내가 영문학을 할까 아니면 역사학을 할까. 이제 인문계는 확실해요. 그다음에 무슨 심리학을 할까. 또 어떤 때 이렇게 법대 이렇게 다니는 사람 법학을 해볼까. 왜냐면 그때는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니까 그거 변호사 하겠더라고요.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영어도 좀 되는 거예요. 다행히. 아니야. 과목을 다 들어가 봤는데요. 교육학 과목을 가서 딱 들었는데요. 저는 분명히 아직 영어가 짧으니까 책을 다 못 읽었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쏙쏙 들어와요. 잘 모르는 영어인데도.
그럼 시험을 보면 내가 막 알아서 막 이렇게 컴퓨터를 막 이제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도스였어요. 도스. 예?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땐 타이프라이터를 시작했다가 도스 했다가 그러다가 저는 이제 매킨토시를 갈아탔어요. 애플 컴퓨터로. 공부가 쉬운 거예요. 제 전공을 찾았더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는 그래서 제가 발견한 이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이번에 그 미국의 부통령이 와가지고서 대통령한테 배팅하는 거 얘기 잘못했다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도박판에서 쓰는 용어를 함부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썼다 그러는데 진짜 저는 배팅을 한 겁니다.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제 가지고 있는 인생을 이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학문 분야에다 걸어보자. 되더라고요. 왜? 자기 분야는요, 자녀들 공부시킬 때 그거 한번 보세요. 자기 분야는 쉬워요. 쉽고, 남들보다 투자를 덜 했는데도 효과가 많이 나요. 그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준 거예요. 불쌍하니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기 14절만 읽어봐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두고 떠났다니.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말씀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고 이 비유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왜 세 사람 다 공이 똑같이 달란트 숫자를 안 주고 왜 5개, 2개, 1개 이렇게 갈라요? 안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는 토를 안 달고 그냥 믿었어요? 응? 딱 받는 거죠. 일단 그 재능대로 그거는 안 들어오잖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한 재능이 하나만 할 재능인가 보다. 이러고선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일단 또 옆에 있는 사람 2개, 또 저 친구는 5개 그러면 왜 그러냐는 거죠. 나는 거기에 질문을 안 갖는 게 이상하다고 봐요. 열을 안 받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렇게 안 하시지만 한 종에게는 빨간 달란트 1개를 또 다른 종에게는 파란 달란트 1개를 재능은 다르니까 너는 빨간 거 운영해라 이거죠. 파란 달란트 마지막에는 노란 달란트를 하나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여기 땅 시작할 때부터 같잖아요. 달란트 수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5개, 2개, 1개 주신 거예요. 불만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 받은 비유지만 하나 받은 종이라고 생각해봐요. 처음부터 기분 안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어김없이 하나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파묻었다가 주잖아요. 예수님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문제가 있는 비유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까지를 아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좀 빨리 나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5개 받은 사람, 2개 받은 사람, 1개 받은 사람 비교는 하지만 5개 받은 사람 결국은 5개 남기잖아요. 2개 받은 사람 2개 남기잖아요. 근데 5개 받은 사람이 5개 남겨서 10개가 됐다고 해도 누구 거예요, 그게? 주인 거예요. 여기 동천학교 와 계시죠? 동천학교에 이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보다 조금 늦게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늦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하나님 덜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5개 받은 게, 이렇게 얘기하면, 5개 받은 게 축복일까요? 1개 받은 사람보다, 2개 받은 사람보다 5개 받은 게 축복일까요? 저는 5개 안 받아봐서 잘 몰라요. 5개 받은 사람이 저는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운영하면. 그러나 1개 받은 사람도 괜찮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 제가 몇 개 받은 것 같아요? 아까 뭐 뒤에 자기 잘난 척하고 그런 거 보니까 1개는 아닌 것 같고 2개는 한 3개, 저는 한 3개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5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서울대 근처에서 놀았지만 서울대를 안 갔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지. 그 제가 이 프린스턴에 가보니까요, 한국 사람은 한 70%나 서울대생이더라고요. 거기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 장신내 들어와서 교수가 하면서 딱 전임 교수가 한 50명쯤 되거든요. 이렇게 쑥 방에 명패가 쫙 있잖아요. 아, 저분은 어느 대학을 나왔지? 쭉 보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 많아요. 서울대를 못 나왔으면 대학원이라도 나왔더라고, 서울대를. 근데 5개 받은 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2개 받아야 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능대로 2개를 받아야 되는데 막 우겨가지고 하나님 나도 잘할 수 있어요. 맡겨보시라니까요. 그래서 5개 받았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뭐 뱁새, 황새 비유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걸음 쫓아가려고 하면 보통 빨리 뛰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날라야 돼. 축지법으로 날라야지 황새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러자니 얼마나 피곤할 거예요, 삶이. 제가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제 교수 생활을 조금 했는데요. 교수라고 다 똑같은 교수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제자들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알아요. 예. 아유, 진짜 훌륭한 교수님들 계시거든요. 제 바로 앞에 계신 분이 조직신학 교수님이세요. 조직신학. 예. Systematic Theology. 굉장히 저도 하고 싶었던 공부입니다. 근데 저랑은 안 맞아요. 저는요, 뭔가 공부를 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저는 직성이 풀려요. 근데 공부 자체를 위한 공부는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그분이랑 저랑은 그냥 분야가 다른 것뿐만 아니고 보통 대학 교수들이 1년에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 인정하는 기관에다가 아주 좋은 논문 한 2편 정도는 내야 됩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왜 조국 교수라는 분이 왜 서울대 그분이 나는 그래도 1년에 2편은 낸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렇게 바쁘고 정치에 참여하시는 분이 2편 내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 전혀 정치 안 하는데도 2편 쉽지 않아요. 저는요, 그리고 보통 책을 한 2년에 한 권 정도 써요. 2년에 한 권. 그리고 논문은 한 3개나 4개 정도 내요. 저도 괜찮은 교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2개나 3개 받았다는 거예요. 1개 받은 교수님은요, 2편을 못 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그게 먹고 놀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신중한 분들이 있어요. 신중해요. 이 세상에 역작이 아니면 글을 안 내겠다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막 역작을 내려고 공부를 하다가, 맨 끝에 가면, 에이, 그냥 너무 5개 받은 신용을 내지 말아라. 그러고서, 이 정도 하고 그냥, 네! 그러고서 냅니다. 근데 제 바로 앞에 계신 조직신학 교수님은요, 1년에 논문을 30개를 씁니다. 30개. 점심시간에 저랑 같이
교수 식당에 밥 먹으러 간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점심때 보면은 짜장면 왔습니다. 짜장면 확 먹고 확 내놓고, 통통도 있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견디시는지 몰라. 제가 맨날 그래요. 아니 통풍이 때문에 짜장면 잡수시면 어떻게 해요? 교수님. 아유 지금 뭐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살지 말아요. 저는 맨날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먹으러 내려가거든요. 똑같은 교수가 아닙니다. 주부라고 다 똑같은 주부가 아니에요. 주부는 다 요리 잘하고 그냥 배추 갖다 주면은 그냥 막 김장이 팍팍 떼가지고서 막 김치 냉장고 꽉꽉 찹니까? 안 그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예? 그렇게 이번에 올해 배추가 싸다 그래도 끝까지 김장 안 하는 분들도 있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신중해서. 벌써 고춧가루 고르는 거에서부터 뭐 너무 신중해. 마늘 사는 것도 산지에서 직송한 거 아니면 안 먹어. 달란트의 소유권은 따라해보세요.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다. 이걸 깨닫는 게요. 세월이 걸립니다. 괜히 아는 척하지 마세요. 나는 본래 알았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난 열심히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달란트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림해야 돼요. 그러나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 가운데서 살다 보면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직장 다니면 신경질 나서 못 다닙니다. 신경질 나서 못 다녀요. 저희 바로 1년 후배가 오세훈 시장이거든요. 1년인가 2년 후배가. 근데 뭐 얼마나 잘생겼어요 오세훈. 저는 후배니까 오세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떡 가서 변호사 시험도 떡 붙고 뭐. 그 저희 동기 중에도요 훌륭하게 된 친구들 많아요. 저 또 서울대학에 지금 최상철 교수라고 또 저희 동기예요. 나는 그분 이름 얼굴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맨날 산악회 회장 대장이에요. 산악대장. 맨날 문자 와요. 뭐 친구야 등산 가자 이러면서 맨날 와요. 한 번도 못 가요. 주일날 많이 가기 때문에. 자, 요거 하기 전에 그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이거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느냐. 10분이네. 그러면 또 20분까지 쉬었다가 딱 들어오자마자 탁 틀게요. 그러니까 드시고 막 잡수시면서 들어와서 시간 되면 하세요. 20분에. 그러나 처리가 못하는 게 하나 있죠. 어떤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따라가는 것은 떨어지는 것 같고. 축구 실력이 예사롭지 않은 인재. 씩씩한 인재에게도 아킬레스건은 있습니다. 서늘하고 어수선해요. 화해성나네요. 엄마를 능가하는 요리 솜씨를 사랑하는 예은이. 그런 예은이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친구들이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대답해주는 정도. 친구의 고민을 자방하고 나갈 정도로 사회적인 성찬이. 착한 성찬이에게도 약한 고리는 있습니다. 저는 자신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부분이 너무 큰 나머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수밖에 없는 걸까요? If they had at least one class each day that they love to go to, then that's a place to start. We're gonna count to 8 while we do it, okay? 1, 2, when the musical thing, I'm there. I try to have music in all my classes. I try to, I think about what music does in math, and we have to count notes, and the way that they know the best is by what they enjoy doing. Because typically what you enjoy is something that you're strong in and that you do well in. Going to a school building where the kids are learning and you can see what they're learning, but you can also see that they love it. Isn't that what we all wanted when we went to school?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만족한다는 건데 물론 이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교육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6개월 동안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교육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교육의 원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잘하는 부분을 이용해 잘 못하는 부분을 자극하고 보완해주는 것. 물론 마음처럼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트레이닝은 시작됐고 우리는 이제 이 아이들과 6개월을 함께하게 됩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도 시간이 넉넉하면 제가 이런 세미나를 이제 시리즈로 요즘엔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더 젊을 때는요, 이런 부탁이 안 들어왔어요. 그냥 와서 원타임 렉처를 주로 해달라 그랬어요. 뭐 설교 한번 해주세요. 뭐 헌신 예배 해주세요. 뭐 세미나 한번 해주세요. 이랬는데 어느 이제 제가 연륜이 쌓이고 제 책이 이제 좀 알려지고 사람들이 강의를 들어보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교수님 오셔서 한 10주 동안 뭐 해주세요. 5주 해주세요. 4주 해주세요. 우리 이한교회에서도 제가 작년 성경학교인데 4일 내내 와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시나? 저 자신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한교회 이제 2번 하고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하루 종일 일하고서 저녁도 아직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저는 나름대로 다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2개 받은 사람이 이거 막 굴리려니까 힘든 거예요. 2개, 3개 받은 사람, 5개 받은 사람도 이 안에 많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 아침에는 막 못 일어나요, 제가. 그러다 오늘도 겨우 학교 10시에 와가지고서는 막 그냥 자료를 막 또 미리 드렸지만 더 재미나게 또 유익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4번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럴 때 제가 더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이제 저의 어떤 그 경험이나 그 학부모들 또는 우리 어른들 또 젊은 사람 나름대로 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저만의 어떤 그 학문의 여정이나 이 프랙티스를 하는 이 실천의 여정 가운데서 쌓인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걸 조금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은 끝까지 머리 좋은 사람은 남잖아요. 너 IQ 몇이야? 그러면 뭐 120이에요, 뭐 110이에요, 뭐 89예요, 뭐 그럼 원숭이보다 조금 낫네, 뭐 이렇게 그랬는데 이 지능과 다중지능 요게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단답형으로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 전통적으로는 IQ는 타고났다고 그러지만 다중지능의 장점 뭐냐면 개발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조금 부족해도 자극만 제대로 주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걸 발견했을 때 그거를 연습하면
엄청난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향상된다. 그 다음에 논리적 능력과 언어적 능력으로 꼭 한 시간, 2시간 안에 몇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지능이 올라갈 수 있지만, 이쪽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능의 잘하는 조합이 있다는 게 조합.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걸요. 저 같은 경우는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17년, 16년 반, 17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처음에는 전라도에 가서 일을 했거든요. 거기 있는 대학에서. 근데 거기는 좀 학교가 조그맣고 동네가 작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책을 쓰고 뭐 번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강연이나 설교가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서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면, 특별히 서울에 오잖아요. 제가 서울의 종로 2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완전 서울 토백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강남이 아직 형성이 안 됐을 때입니다. 압구정동에 현대 아파트가 겨우 하나 딱 아주 이상하게 하나 있을 때예요. 예? 그때 제가 친한 친구가 거기 살았기 때문에 몇 번 가봤기 때문에만 알지,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말죽거리, 지금 역삼동이 말죽거리거든요. 말죽거리. 말죽거리는 그 깡패들만 있는 데였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와서 찾아오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선 거기서 전라도에서 4년을 일하고 서울로 와서 장신대에서 일을 하는데, 이 지방에서 제가 막 강의하고 불려다닐 때랑은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교회가 많으니까. 또 막 기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만 해도 8,500개거든요, 교회가. 그저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고. 근데 어떤 때는요, 2시에 비해 설교 오라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은 30분 거리니까 한 45분 전쯤에 떠나가지고 이렇게 가도 남아요, 시간이. 저는 언제 떠난지 아세요? 한 1시간 반 정도 전에 떠나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 교회 근처에서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길을 못 찾아요. 그랬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내비게이션 GPS가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때 처음 나왔을 때요, 거의 100만 원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싸진 거예요. 저는 그걸 아낌없이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자분의 목소리에 좀 청정했습니다. 가라는 대로 우회전하려면 하고 100m에 뭐가 있다 그러면 그 말을 진리처럼 믿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사람이 다르다. 저는요, 길 못 찾고 또 뭐 잔기억력 같은 건 없어요. 사람 이름 잘 기억 못 해요. 그런데 뭐는 잘하냐면 저는 샥 보면 분위기를 파악해요. 저기서 이렇게 문에 쓱 들어오면서요, 그 공기의 냄새를 제가 알아요. 이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구나.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아니, 저기 있는 사람은 지금 집안일인지 개인일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속이 굉장히 불편하구나. 소화가 안 되든지 뭔가.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막 실제로 몸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제가 기도하면 또 나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막 아주 피부로 깊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사람이 달라요. 보세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정통적으로 가르쳤지만 이쪽에서는 뭐냐면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에 따라서 가르치게 방법이 달라요. 내용도 달라요. 교과서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교과를 가르치는데 생활의 쟁점들, 의문점들 이런 것들 가르쳐요. 독특한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들도 많아요. 무슨 뭐 지문 가지고서는 뭐 해가지고 뭐 식구들 오라 그래서 지문 이렇게 하고 뭐 다중지능을 한다 그러면서 20만 원씩 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누가 보여주더라고요. 교수님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사기꾼이에요.
다중지능이면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대로 머리 발전한 사람들 꽤 있어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가드너예요. 하워드 가드너. 유대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처럼 이런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 배울 거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밑에 Harvard Project Zero 그랬잖아요. Zero. 이거 보면 이 사람 연구소 이름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전제하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평생 공부했는데도. 그래서 이런 지능들을 발견했어요. 언어지능, 링구스틱이죠. 논리수학지능, 음악지능, 그 다음 내성지능이에요. 인트라퍼스널, 자기 속 사람 있죠. 그 다음 인터퍼스널은 개인관계지능. 그 다음에 바들리, 키네스테릭, 이거는 신체 운동지능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모든 걸 몸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그런 아이 하나 있어요. 딸이 둘인데, 둘째는요, 첫째는요, 걔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전라도에서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갔는데요, 일로 왔어요. 서울로 왔어요. 왔는데, 아무래도 영어가 편하니까, 이제 국제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뭐 저 연희동 이런 데는 뭐 1년에 거의 3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에 보내는데. 그러니까 두 아이 하고 나면은 월급 다 갖다 넣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알아봤더니 의정부가 제일 싸. 거기는 또 목사 자녀라고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수준은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싸니까. 그래서 제가 창동에 와서 살았어요. 여기 창동. 그러면서 애들이 전철 타고서 저 의정부까지 가서. 그런데 우리 딸이, 큰아이가 우리 목사님들 다 아는 아이입니다. 한국에, 서울에 와서 딱 있더니 어느 날 딱 오면서 그러는 거, 이제 중학생인데, 아빠, 무용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무용이 그게 쉬운 길이 아니다. 예능이 어려운 길이다. 그랬더니, 그럼 무용을 해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장동, 상계동 다 돌아다녀 봤는데요. 우리나라는요, 무용을 취미로 하는 데는 유치부까지밖에 없어요. 초등학생서부터는 입시반이에요, 다. 그러니까 저 창동, 여기 있는데 황현정 무슨 무용하는 데 있어요. 그 선생님한테 갔어요.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따님 왜 이렇게 무용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유치부 애들이랑 해야 되는데, 얘는 중학생인데 할 수 있겠어요? 집에서 물어봤어요. 수진아, 너 걔네 유치부 애들이랑 할래? 너 중학생인데 하겠어요? 또 그런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걔가 그때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말까지 매일 학교 갔다 와서 바로 무용학원으로 가서요. 매일 7시간씩 무용을 했어요. 매일. 온몸이 쇳덩어리입니다. 기분 좋으면 다리 쫙쫙 찢고요. 기분 나쁘면 확 한 바퀴 돌고 가고. 도는 거 보면 알아요. 얘가 지금 마음이 상했구나. 지금 굉장히 아주 휠 그릇이다. 그러면은 쫙 이렇게 쫙 찢고 가고. 고3이 딱 됐는데요. 이제 12학년 됐잖아요. 고3이 됐는데 딱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무용을 그만하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무용 절대 쉽지 않아요. 콩쿨 나갈 때마다요, 왜 이렇게 수영복 같이 생긴 이렇게 그물같이 된 옷 있잖아요. 그거 하나에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걔를 위해서 개개인별로 코리오그래피라고 그러죠. 그 무용 안무 짜주는 거. 안무가 하나에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출전비 있죠. 그걸 1년에 몇 개씩 나가는 거예요. 미쳐요, 미쳐. 얼만큼 벌어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딸이 죽어라고 7시간씩 하니까, 저는 김연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압니다. 그 진짜 강심장이에요, 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렵니다. 서양 사람들도 놀래잖아요. 가서 한번 만져보세요. 김연아 팔이고 다리고. 뭐, 강철 덩어리일 겁니다. 우리 딸은 그렇게 아마추어로 했는데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본래 저 닮아가지고 깔끔하거든요. 땀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못 견디거든요. 냄새나면. 무용할 때는요, 얼마나 땀이 나냐면, 옷 입고서는 그 수영 반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딱 벗어가지고 쫙 짜잖아요. 그러면 땀이 쫙 짜져요. 그러면 그거 빨지도 않고 다시 입어. 어차피 땀 흘릴 거니까. 땀 냄새 팍팍 나는데, 여자아이가. 3학년 딱 되더니, 그만하겠어요. 제가 똑같이 할게요. 왜? 너 엄마 아빠가 죽으라고 해서 뒷받침했는데 너 이제 공부해서 대학 가면 네가 원하는 좋은 학교 못 가. 왜? 막 눈물이 뚝뚝뚝뚝 흘리면서. 제가 왜 콩쿨 나가면 1등이나 금상을 못하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트로피는 많아요. 수십 개 타왔는데 다 무슨 뭐 동상, 제 최고 잘하는 게 은상, 장려상, 뭐 창가상 뭐 이런 것만 따갖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비디오를 보고 철저하게 분석을 했대요. 봤더니 아빠, 난 몸이 안 이뻐서 안 돼. 자기가 여태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은 막 흘리면서 아빠 나는 몸이 안 이뻐. 아빠가 볼 때 넌 너무 이쁜데 넌 최고인데 아니 아빠 나는 몸이 안 돼. 무용 잘하는 애들 봐. 팔이 거의 오랑우탄 수준이다. 팔이 길어야 되는 거예요. 무용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무슨 뭐 수건 돌리는 것처럼 팔이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리 돌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팔이 짧게, 저도 팔이 길지 않거든요. 그냥 표준이거든요. 표준으로는 안 돼. 김연아 보세요. 김연아 이렇게 하잖아요. 조금만 이래도 확 꺾은 것 같아요. 몸이 이뻐요. 걔는 서양 애들보다 몸이 더 이뻐요. 아빠, 전문적으로 하는 공부는 무용이 여기로 끝. 그렇지만 내가 무용으로 앞으로 선교하겠어요. 지금부터 그래도 공부를 전혀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해서 대학 들어갈게요. 벌써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시집도 갔어요. 애도 가졌어. 됐지 뭐. 여자가 공부하고 대학도 잘 나오고 또 선생도 하고 또 좋은 남편 만나서 시집가서 애도 가지고 그러면 다 이뤘지 뭐. 안 그래요? 너무너무 착한 남편 만나서 잘 살아요. 윤무부 박사님 아시죠? 윤무부 박사님. 그분을 얼굴만 놓고 봤을 때 교수로 보입니까? 카메라를 클로즈업을 딱 했을 때. 그분은요, 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제가 무슨 경험이 있냐면, 우리 그 복음주의 이 보수적인 그 신학을 하는 분들 중에 금세에 가장 존경을 받는 분이 누구냐면 존 스타트라는 분이에요. 존 스타트. 영국 분이니까 존 스타트예요. 존 스타트. 성공의 분입니다. 이분을 이제 한국에서 초청을 하는데 안 와요. 약간 또 유명한 분들 약간 위별난 게 있거든요. 안 와요. 내가 한국에 뭘로 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본부에서 뭘 생각해냈냐면 존 스타트의 취미가 뭐냐. 이분요, 새를 좋아해요, 새. 새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한림대 계시죠? 여러분들 안병옥 박사라고 아시죠? 철학자 있잖아요. 안병옥, 김형석, 이 두 분이 옛날에 쌍벽을 이뤘잖아요. 안병옥 박사님의 아드님이 계셔요. 안 교수님이라고. 예? 한림대 계십니다, 한림대. 그분이랑 저랑 만났는데 아이디어가 없겠냐는 거예요. 존 스타트를 꼭 모셔야 되는. 존 스타트 새 좋아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존 스타트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당신이 만약 한국에서 강연을 한다고 약속을 하면 한국의 새해 최고의 권위자 윤무부 박사를 만나게 해주고 한국의 무인도에 가가지고 사진을 마음껏 찍을 수 있게 해주겠다. 오케이? 바로 왔어요. 윤무부 박사님은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난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요. 이 철새들이 도래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그러면 철새 중에도 왕따 당하는 철새가 있대요. 난 그거 몰랐어요. 그럼 몸이 약하고 힘든 철새들은 이렇게 같이 막 군무를 하고 막 이럴 때 같이 못 논대요. 한쪽에서 이렇게 왕따 당해가지고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만 찾아다녀요, 이거는. 그래서 항상 이 유틸리티 카 있죠. 무슨 뭐 스포티지 뭐 이런 차들 있잖아요. 예? 이런 차 뒤에는 항상 곡식을 싣고 다녀요. 곡식. 그래서 가을철에 새들 올 때쯤 되면, 철새가 올 때쯤 되면 저 남해안으로 뭐 막 이렇게 가가지고 습지 가가지고 그 왕따 당한 애들 찾아가지고 가서 마음껏 곡식 먹으라고 풀어놔요. 그 자기는 숲을 숨어가지고 사진만 찍어요. 미안하다, 사진만 좀 찍자. 그분을 새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기독교 교육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듣죠. 윤무부 이름도 모르죠,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열정과 기질이라고, 그게 참 희한한 번역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출판사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만든 거죠. Creating Minds, 창조하는 마음이라는 영어 제목인데 그거를 열정과 기질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거기 뭐냐면 각 지능별로, 언어지능이면 언어지능별로, 또는 음악지능, 뭐 신체운동지능, 내성지능, 뭐 대인관계지능 해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훌륭한 사람들을 예로 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배경까지 해서 다 적은 거예요. 자서전을 대신 써준 거예요. 굉장히 재미난 책입니다. 거기 보면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해서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었는지, 뭐 유명한 뭐 시인은, 또 마하트마 간디는 어떻게 해서 간디가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는지, 굉장히 자성지능 같은 게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특별히 잘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수학을 그렇게 특별히 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야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가정에 있었고, 좋은 선생님을 찾아다녔고, 또 그걸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컨대 좋은 훌륭한 시인들은요, 집안에 여자가 많은 사람들이 시인이 됩니다. 엄마는 분명히 여자죠. 근데 뭐 보모가 옆에 있었고, 뭐 여자 형제가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막 말을 많이 하는 그 집안에서 있고, 모든 걸 말로 표현하는 집안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화나도 말로 하고, 뭐 울어도, 어떤 사람 울면서 계속 말하는 사람 있죠. 무슨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무슨 사고가 났는데, 아이고 우리 얼마나 불쌍해요,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 보면서, 아, 저렇게 슬픈데 말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 근데 그 사람은 말을 해야 풀리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말로 성공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어요. 아까 그 우리 딸처럼 싹, 지금도요, 지금 미국 살고 있지만은 막 예배 드리다가요, 목사님 막 이제 설교하시는데 막 앉아가지고서는 영감을 받잖아요, 우리 딸이. 그러면 목사님한테 쪽지를 씁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헌금 시간에 좀 무용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 알거든, 우리 딸을. 주례를 서주셨기 때문에. 그럼 오케이. 영어는 프리셀라예요. 프리셀라, go on. 나와가지고 하는데요, 신비한 무용을 해요. 다 울어요, 은혜 받아서.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거를 그냥 확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면 그냥 헌금하다가 다 은혜 받아요. 목사님 말씀이 몸으로 체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슬프거나 좋거나 그냥 노래를 해보는 사람들 있죠, 노래로. 그런 사람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좀, 이게 다 달라요. 엘리엇 같은 사람. 엘리엇은요, 자기 주변에 맨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T.S. 엘리엇은 그냥 뭐 자매들 뿐만 아니고 친구가 다 여자예요. 주변에서 노는 사람들이 그냥 말 많은 여자들이 계속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표현하는 게 되는 거예요. 논리수학자들, 피카소 같은 사람도. 저희 집안에도 화가가 하나 있거든요. 화가들은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아주 하얀 그 천 같은 거밖에 없었는데 밤에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마루에 나와보면 엄청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붓으로나 무슨 연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런 칼 같은 걸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딱 나가서 원하는 사람 사라 그러면요, 뭐 5만 불도 받고 10만 불도 받고 그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분이 놀라운 거는 미대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미대를 안 나왔어요. 그냥 망치랑 못이랑 톱 같은 거 주잖아요. 그 혼자서 화장실도 만들고 그래요. 하나 재지도 않아. 줄자로 재지도 않고요.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평해서 맞추지도 않아요. 그냥 가서 뭐 나무랑 뭐 이런 거 좀 사갖고 오세요. 이렇게 써줘요. 몇 개 사오고 몇 개 사오고 쏙 갖고 오면 자기가 뚝딱뚝딱뚝딱 해야지. 반나절 뚝 하다 보면 뭐 한 조그만 거 집 하나 딱 생겨요. 어떻게 하세요? 머릿속에 다 있지. 머릿속에 없어도 손이 가는 대로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다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다르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공부 지질이 안 하는 애들 있을 거예요. 그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공부가 자기랑 안 맞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탁 클릭만 때문에 합니다. 이거 내가 해서 나한테 이게 꼭 필요하고 유익하고 내가 이거 하면 정말 내 주위에 있는 부모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오잖아요. 죽으라고 합니다. 죽으라고 해요. 근데 그걸 찾아내는 게 어렵죠. 찾아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해줘야 돼요. 뭐 가서 뒹굴르는 것도 하게 해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출판사 사장인데요. 지금 요르단에 가 계세요. 요르단. 그 누가 오라 그래서 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그 국제정세를 보니까 거기에 요르단에 난민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가서 분명히 도울 일이 있을 거예요. 출판사 사장이고 1년에 책을 수십 권을 내는 분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차비 내가지고 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가 일부러 가요. 가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보면 계속 자기가 다니면서 배운 것도 쓰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지능이 있는가. 대인관계 지능이 뛰어난 거예요. 뭐가 많은데요. 이 시간을 넘기는 건 진짜 큰 죄악이거든요. 그거는 참을 수 없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잘 된 경우가 꽤 많다. 그냥 확 읽으세요. 재능 발견이 중요하다. 자기가 잘하는 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세상은요, 너무나 많은 직업이 있고 할 일이 많고 정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은 잘할 수 있는 건 놔둬요.
아까 그 아나운서는 그러면 못하는 건 평생 못하게 놔둬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놔두라고 그래요. 놔둬요. 잘하는 거 한두 개만 개발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저는요,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거는 음악가 했어요, 음악가. 전 지금도 노래하라 그러면 웬만한 아마추어보다는 잘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아마추어 수준이에요. 아마추어 수준에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시험 보면 한 98점 받아요. 근데 그게 아마추어로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나는 듣는 기만 있구나. 내가 그걸 발견했어요. 저는요, 이렇게 성가대나 이렇게 할 때 음이 떨어지면 못 견뎌요. 다 들려요. 어디에서 누가 떨어지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노래 안 부르면 성가대 화음이 돼. 그러면 그 사람이구나. 근데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희 사위를 드렸는데 사위가 음치예요. 음치가 좋더라고요. 음치라는 건 뭐냐면 그게 예민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소리나 뭐 이런 거 뭐 웬만한 자질구레한 거 예민하지 않아요. 우리 사위가 얼마나 우리 딸을 이뻐해 주는지 몰라. 우리 딸은 약간 예민하거든요. 다 감싸. 수진, it's okay. 너 최고다. 너 제일 이쁘다. 우리 딸이요, 기가 살았어요. 자기 남편이 너무너무 이쁘다 그래주니까 지가 진짜 이쁜 줄 알아요. 내가 볼 땐 이쁜데 자기도 진짜 이쁜 줄 알아요. 네? 그 얼마나 아주 활기차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를 우리 가정에 음치가 없거든요. 전 가문에 음치가 없거든요. 근데 음치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그러니까 걔네 이제 아이가 나오면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애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민하니까 조금 속상한 일이 있고 막 몰두하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잠을 못 자. 예민하니까 이게 그 교감신경이라 그래요? 예민하게 살아있으니까 막 어떤 때는 수면제도 필요해요. 가끔은. 근데 우리 사위 보니까 막 떠들어도 잘 자요. 그래서 그 아이는 굉장히 균형 잡힌 애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 그쵸?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이제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위로 인하여. 너무 예민하지도 않고, 또 너무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몸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적절히 예민하고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조절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유전인자를. 또 우리 한국 아이도 아니에요. 백인 아이인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난 기대가 돼요. 어떤 애가 나올지. 그 아이 놓고 아니야. 아이 놓고. 구슬치기 할 때는 아이 놓고가 이뻤거든.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써서. 요거 중요하거든요. 요거 하나만 보세요. 근데 재능 파악을 아무리 해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저는요, 우리 이한교회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이한교회가 이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굉장히 건강한 교회예요. 목사님 열정 있잖아요. 그렇죠? 늘 마음에 컴패션이 또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거 가진 사람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맨날 보시니까 아이고 그냥 목사님 다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연습하고 인내하고. 그러면 된다. 요 라이온킹 하나만 보고 갈까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초은이 선배 학생들한테 요걸 쫙 가르쳐주고, 야, 이거 잘 만들 수 있는 사람 좀 만들어서 와라. 그랬더니, 네, 교수님이 어떤 애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거기 뭐 1점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시고 보시면 돼요. 한번 틀어주세요. 요거 보면 되는 거예요. What was that? The weather. Very peculiar. Don't you think? Yeah. Looks like the winds are changing. Change is good.
Yeah, but it's not easy. I know what I have to do, but going back means I'll have to face my past. I've been running from it for so long. Ow! Jeez, what was that for? It doesn't matter. It's in the past. Yeah, but it still hurts. Oh, yes, the past can hurt. But when I see it, you can either run from it, or learn from it. Ah, you see? So what are you going to do? First, I'm going to take your stick. No, let us stick. Hey, what are you doing? I'm going 이런 세미나를 하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오늘 그 많이 배웠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약간,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반응은 뭐냐, 누가 몰라서 못해. 뭐, 몰라서 못하나, 예? 그리고 뭐, 이거 다 하려면 너무 많은 노력과, 그리고 또, 이미 다 커버렸는데 어쩌라고.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손주가 나오잖아요. 또 우리가 결혼을 안 했더라도 우리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안 가르치는 분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안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내가 과거에 실수를 많이 했고 실제 부모님으로부터도 내가 상처 많이 받았다. 나는 나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상처받기를 원치 않는다.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여기 아까 그랬죠? You can either run from it. 회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learn from it.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미나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학습적인 효과는, 능력은 이런 겁니다. 공부를 하고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 그것이 나와 남을 재단하는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나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과거에 내가 이거 한 건 조금 심했네. 이거 내가 좀 오버였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 강사 얘기 들어보니까 저 강사도 그냥 멀쩡하게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는 또 과거에 또 어려움이 있었네. 예? 그래도 그걸 극복이 되는 거네. 예? 지금 우리 동생 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지금 저 덴버에서 교수하고 있거든요. 잘해요. 미국의 전 세계적인 유명 강사입니다. 바울 신학 전공했어요. 잘해. 저보다 조금 덜 잘생겼어요. 그레고리 팩처럼 생겼어요. 멋져요. 성품도 좋고, 실력도 있고. 제가 늘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동생도 어릴 때는 형을 몰랐던 것 같아요. 형에 대한 재발견. 그래서 얼마나 지금 우애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남자들끼리는 자주 연락 안 해요. 무슨 큰 사건이 있을 때만 연락해요. 누가 죽었대? 그런 거 할 때만, 어디가 아파? 쓰러졌어? 이런 거 할 때만 연락하지, 평소에는 연락 안 해요. 웬만하면. 근데 누가 있냐면, 막내 여자 동생. 걔가 완전 윤활유 같아요. 오빠들 잘 있지? 카톡으로도 딱 그룹으로 불러내요. 오빠들 잘 있지? 아니, 보고 싶어서. 막내도 어리지 않아요. 막내도 지금 50인데. 오빠들 사랑해. 괜히 우리는, 그래, 우리 막내 사랑한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보고 싶다. 부모님도 돌보는 거 사실, 부모님은 이제 장남을 제일 의시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돕는 거는 누구냐면 막내가 도와요. 막내가 부모님 근처에 살면서. 김치 해와라, 그러면. 그냥 그 노인 아파트에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님 돕고. 저는 여기서 원격 조정하고. 이렇게 해드려라, 저렇게 해드려라. 오빠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돈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은요, 미래 세대의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이한교회가 디자인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최신 자료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새 깨달은 것 중에서 가장 엑기스만 뽑아 가져와서 전해드릴 테니까 희망을 갖고 오세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